어떤 양심적 리더를 우리가 리더 하나, 대통령 하나가 바뀌면 또 한 5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5년을 또 어떤 리더 밑에 사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지는데 참 양심적 리더 밑에 한번 살아보겠다는 국민들의 원이 참 이렇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할 텐데 하는 것도 또 쉽게 전망하기도 힘들어서 또 안타깝고 이번에 기사 처음 나기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합당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 느낌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저도 몰랐죠. 최순실 얘기를 딱 들으니까 최태민 딸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세모자 사건급이다. 제가 봐서는 지금 대통령은 세모자 피해자 지금 수준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여성분들이요, 이렇게 약한 여성분들이 기센 무속인 중에 기센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빨대 이렇게 꽂혀서 사시는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유형이 똑같아요. 만나보면 제가 예전에 어디 한번 어느 무속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속인 중에도 뭐 훌륭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위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걸 악용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예전에 학당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그런 거 냄새 안 풍기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난 적인데 딱 만나자마자 이 양반 딱 이게 또 이 약한 여자들 딱 빨대 꽂고 사는 분이네 딱 싶더라고요. 만나서 대화 딱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더 말하고 싶지도 않고 가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데 옆에 그분한테 의존해 사는 분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양반은요, 다 잘 나가는 분이에요. 밖으로 직하면. 안으로는 이 사람한테 지배당하고, 착취당하고. 근데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너 그때 돈 1,000 이상 날라갈 거 내 덕에 막았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좀 갖다 써도 그게 너도 이득이잖아. 예, 그렇죠. 그걸 대놓고 면전에서 하면서 부려먹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있기에 참. 근데 이건 제가 많이 봐온 전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약육강식이 물질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으로 약육강식이 무서워요. 한번 세뇌당하면요. 영적인 약육강식의 피해자들은 특징이요. 나중에 다 발각되고 잡혀가도 가해자를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빨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뉘우치고 반성할 정도의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비교에 한번 빠지면 여러분 피해를 당하고도요. 그 교주를 옹호한다니까요. 그분은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지. 그분은 훌륭하신 분. 세모자 사건 때 끝까지 그분은 그 무속인은 훌륭한 분이라고 끝까지 변호하면서 잡혀가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더 증거가 밝혀져 봐야 알겠지만 내 느낌에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전체 전국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운영돼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서 내부적으로만 얘기하고 말하는데 보니까 그런 상황. 근데 이해는 근데 이게 막 놀랄 일이 아닌 게 그런 분이셨어요. 실제로 부모님 다 총 맞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다루니까 이런 건 우리나 할 얘기지만 사실 맨정신이 아니시라고요. 멘탈이 붕괴되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을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딱 붙잡아서 착취하고 그 전부터 이미 그런 관계가 형성됐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회생활 제대로 해보신 분도 아니고 그 어머니가 총 맞아 먼저 돌아가시고 최태민 씨가 착취를 해서 이런 거는 뭐 제가 전문가니까 영적 착취와 저는 그 착취로부터 벗어나자고 그렇게 운동해온 사람 아니니까 영적 사기는 당하지 맙시다. 근데 전형적인 영적 사기예요, 저건. 최태민 씨가 자기가 단군이라고 하고 미륵이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것도 웃기잖아요. 지금 재단 이름이 미르죠, 하나가. 하나는 K재단이에요. 합쳐보세요. 미륵 이제 자기 아버지가 해놓은 그런 것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딸이. 자기 이름 개명도 최서원이라고.
서원한다, 서원, 뭐또 미륵, 뭔가 이상한 수를 계속 이게 종교성이 가미돼 있는 수예요. 일반인들의 눈에는 안 보일 수인데 자꾸 뭔 이상한 수를 두고 있는. 그걸로 아마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고치시켰을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이거는 역사적인 뭔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원래 이게 사이비가 다 그렇죠. 의미 있다라고 꼬시면서 이제 자꾸 뭔가를 이렇게 자기 위주로 계속 자기. 박근혜 씨는 아무튼 전적으로 믿고 계실 확률이 커요. 아직도. 왜냐하면 보통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바로 가해자가 문제 있구나 하는 경우 못 봤어요. 어떻게든 가해자를 옹호하려는 쪽으로 해석을 하게 돼. 왜냐 그러면 자기의 살아온 삶이 다 부정당하기 때문에 아마 나라를 위해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국민들이 몰라준다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상황이라면. 아무튼 그 정도에 대해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 어떤 민간인에 의해서 우리가 선거로 뽑지 않은 사람이 국정을 계속해서 페북글 어떻게 올리는지 옷 어떻게 입는지 뭐 모든 걸 다 결정했더만 다 영향을 주고 청와대 행정관이 거기 최순실 거기 매장 가가지고 전화 오니까 닦아가지고 최순실한테 청와대 그 직원이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어. 기가 막힌 일인데 오스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거는요 조선시대에도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충격적인 사건. 조선시대 만약에 어떤 무속인이 왕을 지배해서 마음대로 농단했다 이러면 이거 역사적으로 드라마화될 사건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나중에 드라마화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충격적으로. 안타까운 거 뭔지 아세요? 드라마 작가들이 정신이 없어서 보통 악역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드라마 장희빈은 보셨지만 다른 건 못 보죠. 드라마 최순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희대의 어떻게 최순실은 어떻게 천하를 쟁취했는가. 제가 예상하건대 나중에 드라마 만들면 보통 소시오패스가 주인공이에요. 한 명에 이런 게 나오지 무슨 돌아가신 사육신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 없죠. 역사의 제일 문제아들이 보통 드라마 주인공 나오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 시각으로 보세요. 100년 뒤, 1000년 뒤에 어떻게 이 시대가 보이겠는가. 여왕이 등극했고 그 여왕을 어떤 사이비 교주의 딸이 다 착취해서 모든 것까지 다 결정하면서 그런데 그 나라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못하고 살았다. 나중에 아마 1000년 뒤에 보면 당할 만했네라고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국민들도 당할 만했네. 그런 분 뽑아. 이해는 돼요. 뽑으신 분들이 예전에 그 향수 때문에 뽑으시고 불쌍하다고 뽑아주셨잖아요. 아버지, 부모님 저렇게 되시고 얼마나 불쌍하냐. 불쌍하다고 대통령을 시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국민들의요, 운명을요, 좌지우지하는 그 역할에 사실은 멘탈이 많이 붕괴되신 분을 불쌍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뽑아주시고 잘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 결과가 지금 이거죠. 왜냐, 그게 문제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 그분은요, 다른 데서 뭔가 또 지금 자기 나름의 무슨 힐링을 하려고 뭔가를 찾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또 사건 터지니까 얼마나 외로우셔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다 좋은데 치료를 받으셔야지 대통령을 하고 계시면 안 되죠. 그 결과가 지금 났잖아요. 인과로 보세요. 그 결과가 지금 뭐로 났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통치가 사라졌죠. 오늘이 박 대통령이 그 피격되신 날이죠. 신기하게 오늘 제가 봐서 오늘부로 지금 현 박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으로는 사망 선고 받은 거나 같아요. 통치를 할 수가 없다고요. 이제 뭔 얘기를 해도 다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건 최순실이 얘기해 준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 상황이 민주주의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제일 치명적인 상황인데 심각성을 잘 모르시고 아유 그냥 안 됐네라고만 하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땐 그분이 더 훨씬 안 됐어요. 안 됐네라고 하시는 그분이 제일 안 됐다. 그런 통치를 받고 계신 그 국민이 제일 불쌍한 거죠. 아니 저분들은 돈이라도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 통치를 받고 계시면서 계속 더 착취당하고 계신. 그래서 그 돈이 다 최순실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가고 있는. 그 딸이 뭔데 그렇게 이대를 그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도 안 다니면서 마음대로 했더만요. 권력 믿고.
참 이런 게 그래도 이대생들이 시위하는 바람에 이런 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양심에 너무 찜찜하면요, 시위를 해서라도 밝혀야 돼요. 그럼 뭔가 더 큰 게 밝혀질 수가 있어요. 어두웠던 게. 어두운 거 방치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지지한 분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거 알았겠지만 자꾸 덮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내가 뽑았는데. 아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왜 건드려하고 대통령 비판만 하면 뭐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겁니다. 찜찜한데 자꾸 덮어주면요, 그게 정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더 커져서 올라오죠. 저는 이번 기회에 인과도 좀 배우시고 양심의 중요성도 한번 느끼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런 현실에 산다는 건 알자 이거죠. 제가 뭐 제 처지에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상황이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적 리더를 어떻게든 목숨 걸고 뽑지 않으면 이런 일은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반복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뭐 몇십 년이 흘렀지만 또 지금 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 나름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박 대통령 처음 대통령 되셨을 때부터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이 얘기 들으셨을 텐데, 특히 이 현장에 오셨던 분들은 박 대통령은 아버지 과오를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국사책까지 바꾸고 있잖아요. 박 대통령이 지금요 역사 새로 막 만들어내는 내용들에 지금 자꾸 광복군의 비밀 요원이었다는 식으로 자꾸 몰고 가요. 실제 독립군들, 광복군 했던 사람들 이름은 빼고요, 역사책에서. 이게 저는 아니라고 보니까 이건 나중에 욕을 더 먹어요. 제가 박 대통령 처음 됐을 때부터 이왕 되셨으니까 아버지의 잘못한 부분을 솔직히 반성하시면 아버지께서 잘하신 공이 더 올라갈 거다. 과를 잘 추스리면 공이 인정받을 거다. 이렇게 계속 강의 때마다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과를 덮으려고 하면요, 이제 공까지 다 깎아먹습니다. 너무 이건 간단한 공식인데, 근데 이렇게 되는데 결국 본인이 결정했던 게 아닌 거잖아요. 배후에 누가 시키는 대로 했었다고 보면 이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되죠. 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안타깝죠. 우리 처지가. 우리 인생의 5년이라는 세월을요, 말도 안 되는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이렇게 농락당한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거란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양반이 보통, 최태민 그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닙니다. 목사, 승려, 막 명함을 여러 개 갖고 다니면서 본인이 어디 가선 단군, 어디 가선 미륵. 그래서 종교도 영세교인가요? 종교 같은 거 만들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박근혜 씨를 꼬셔서 새마음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그 목사들 연병장에 세워서 경례받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종교적인 것 같은 행보를 막 하셨다고요. 좀 심각한 사안들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내 편이라고 안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 다 이해해요. 뭐 누구 편 될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양심에 어긋난 짓, 육바라밀에 어긋난 짓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 가족이고 제가 너무 아끼는 사람이라도 내가 이 사람을 두둔해주면 육바라밀상에서 과오가 일어나서 나중에 우리 조직에 우리 모든 학당 회원들한테 큰 피해가 온다. 이게 너무 선명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인간적인 감정이야 뭐 더 끌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유 없이 더 끌리는 사람 있고 자식 중에도 뭐 더 마음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육바라밀은 어기지 말자. 그거 양심은 어기지 맙시다. 양심 딱 어기는 순간 반드시, 대신에 저는 이거예요. 양심 본인이 어겼다 그러면 그 책임도 확실히 지시라는 거죠. 뭐 그럴 각오로 우리가 양심을 어겨야죠.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럴 줄 몰랐다 이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지금 만약에 박 대통령을 지지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덮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빨리 지금 뭔가 본인들도 거기에 같이 협조하신 거잖아요. 힘을 실어주신 거니까 잘못된 것을요, 바로 잡으세요. 그래야 그게 모두를 위해 지금 또 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자꾸 덮고 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래도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그러면요, 그걸 바로 잡으세요. 얼마든지 바로 잡을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에 왔지만
여기서 또 일어나면 돼요. 우리 여기서 바로 잡고요. 양심적으로 하나씩 풀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양심적으로 풀어갈 그 정신력을 갖추시라는 거죠. 명상을 왜 합니까? 그러려고 하는 거지. 모든 걸 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현실을 살 때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정신력을 잘 충전해가지고 뭔 일을 양심적으로 해결하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깨어 계신 그 정신으로 상황을 보고 우리부터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잘 생각해보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내가 낸 세금이 지금 말도 안 되는데 다 가서 쓰이고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얼마 전에 그 물대포로 사람 잡는 그것도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이 정신 차리고 있어야죠. 내가 낸 세금이 왜 저리 가고 있지? 왜 저런 데 쓰이고 있지? 아니면 아니라고 뭐 말이라도 해야죠, 우리가. 바로 잡아놔야죠. 그래서 얼마 전 페북에도 제 얘기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무슨 편가르기식으로 해석하지 마시라 했더니 막 응원의 댓글들이 엄청 달리시더라고요. 제가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다들 양심을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응원해 주셨을 거라고 봐요. 제가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있잖아요. 좋아요 누른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막 제가 혹시 자기 정치 견해랑 다른 쪽에 좋아요 할까봐 저한테 뭔가 막 글을 보내시고 하는 분이 계셔서 나온 얘기였는데 별 얘기 아니었는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민감하신데 저는 똑같이 봅니다. 정치나 종교나 제가 볼 때 다 똑같아요. 다 종교예요. 저는 빠가 싫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종교적이 돼요. 옳고 그름을 안 봐요. 지금은요, 국민의 마음을 봐야죠. 국민의 양심이 뭐 때문에 열받았는지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 제일 리더인데 나 지금 당선 가능성 되게 높으니까 지금 나 몸살이겠다. 나 건들지 마라라고.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그 팬들이 그러고 있는 게 올바른 모습인지 진짜로 그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분을 위한 모습인지 박 대통령은 지금 최순실 씨가 자기 정말 보시고 멘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멘토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진짜 친구라면 지금 들어와서 빨리 박 대통령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망가서 오지도 않죠. 뭐가 보시고 뭐가 멘토예요. 이렇게 속고 산다고요. 아, 좋을 때는 뭔 말을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죠. 내 편, 남의 편, 영원한 내 편, 남의 편이 어디 있어요. 다 이해득실로 움직이는 거지. 지금 아무튼 사귀는 친구분한테 우리 집 망했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당수 연락 끊어질 겁니다. 연락이 이상하게 연락이 안 올 걸요. 아니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에고로 살아가는 중생들의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보살이 이걸로 놀래면 안 되잖아요. 보살이 아니 중생들이 탐진치로 움직이다니 이렇게 놀래면 이상한 거죠. 의뢰이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양심을 밝혔는가를 반성해야죠. 이 사회에서 우리 보살들이 양심을 얼마나 밝혔는가. 우리가 잘못했다. 보살은요, 일단 자책부터 해야 돼요. 이 상황은 남의 탓이지만 다시 이제 내 문제로 가지고 와서 자책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해결하기 전에 나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나부터 양심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 사회 전체가 양심할 수 있는, 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뭔가 작은 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찾아서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찜찜해요. 지금 여러분 양심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고 반응하세요. 거기에 맞게. 내 역량껏, 내 처지에 맞게. 뭐 엄청난 거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 양심에 충실히 반응해 주시는 게 우리 공부입니다. 학당 공부는 별거 없어요. 양심에 반응하기. 그렇죠? 오늘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오늘 얘기하는 것도 우리 욕심을 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욕심도 당연히 이해해야 되지만 평소에 욕심은 그래도 여러분 채워주고 사시잖아요. 양심,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홀대하는 양심에 귀 기울이고 양심 얘기 좀 더 들어줘서 내 삶의 균형을 잡겠다고 모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도요. 양심에 입각해서 좀 잘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홍익학당에도 누구 편을 들어도 좋아요. 나는 문재인 편이다. 나는 박근혜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다 좋은데 안철수 편이다. 대화 나눌 때는 양심적으로 하세요. 즉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 정도의 열린 마음은 갖고 대화를 나누시면 저희가 카페에서 절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개소리다 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다 개소리다.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그분을 비방하는 이 모든 건 개소리다 하고 시작하면 저희가 삭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이미 이 대화의 장에 낄 수 없는 상태시니까. 홍익학당에서요, 양심 51%를 주장하죠. 그 51%에 낄 수 있는 분은요, 자기가 심지어 어떤 사람을 되게 좋아하더라도,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사랑보다는 양심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51%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누구 좋아하고 누구 편든다고 해서 양심을 저버리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종교라고 해서. 제가 종교 얘기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상 종교에 빠지시면 안 돼요. 어느 선, 제가 제시했잖아요. 어느 선 이상 빠지지 마시라. 즉, 종교의 교리를 따르다가 양심을 저버리게 생겼다까지 가면 안 돼요. 양심이 먼저입니다. 정치도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정치색을 가졌건 양심이 먼저입니다. 양심 위배하고 지금 찜찜한데 분명히 내가 받드는 그 정치인이 잘못한 것 같은데 양심에 찜찜한데 지금 내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이 권력 다툼에서 우리 선생님이 밀릴까 봐, 우리 대표가 밀릴까 봐 내가 말 안 하겠다. 그게 사기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양심을 계속 위배하면서 이 세상이 좋아지길 바란다는 게 그게 수단이 지금 불순한데 그 목표가 이루어집니까? 양심 세상 보고 싶다면서 그 과정에서는 비양심을 묵인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세상이 안 오는 겁니다. 좋은 세상 만들자는 사람들이 또 묵인하고 가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 건 있죠. 현실적으로 막 이 첨예하게 역학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밀고 다투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편에 잘못된 증거가 갑자기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밀리니까 그거 막고 싶은 마음 이해하는데 아무튼 결국 그 막는 행위가 비양심적이라면 그 과보도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다 누구나. 그게 어디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자 이거죠. 보살이면 최소한 양심적인 양심 지킴이라면 양심 먹인 만큼 반드시 대가 있다. 이 철칙은 우리가 수용해야죠. 그래서 설사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량의 한계가 있어서 그때 그렇게 비양심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책임지셔야 돼요. 그거 다 바로 잡아 놓으시고 끝나야 돼요. 그걸 덮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까발려지면 우리 편한테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종교도 안 갔듯이 어떤 그런 정치색도 안 가지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요. 안 그러면 제가요 이미 누군가한테 빠가 되면요. 제가 빠가 된 그 양반이 잘못하면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단 말이에요. 비양심적으로 했는데도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제가 양심 공부하는 게 뭐가 돼요.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양심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서 양심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데 빠지는 것보다 양심을 택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상도 안 만들고 양심만 따르려고 해요. 불교에서 살불살조라고 합니다. 즉 부처님한테도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부처님한테도 빠지지 말고 조사한테도 빠지지 말고 진리만 따라라 이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 선언한 분이 부처님한테도 안 빠지겠다고 선언한 분이 일개 정치인한테 왜 빠지는 거예요? 그 에고 덩어리들한테. 우리랑 뭐가 다른데요? 욕망 더 세신 분들이지. 지금 현재 정치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정치인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현재 정치인들 보면 아주 소시오패스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성공밖에 관심 없는데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희생하고 양심을 희생하고 부처님보다 그 양반들을 더 받들고 있냐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오늘은 이런 얘기라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제 양심이 좀 편하려고. 뭔가 나라가 이 지경인데 제가 또 모여서 단전호흡 잘하는 법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 양심이 찔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형국을 맞고 있다 정도는 서로 좀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 양심에 제일 그래도 덜 걸리는 삶을 삽시다. 뭐 엄청난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심에 이건 찜찜하다 하는 건 하지 맙시다. 그런 말은 하지 말고 그런 행동 하지 맙시다.
그런 판단도 하지 맙시다. 우리라도 양심 지키겠다고 이렇게 노력해야 또 좋은 인과가 이게 또 심어져서 나중에 이 땅에 좋은 과보가 오지 않겠나. 그때 그 나라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국민들 중에 또 상당수는 깨어서 이렇게 의연히 이겨냈대. 이런 역사를 만들어야지. 그냥 다 그러게 다 혼동 속에 빠져가지고 다 탐진치 덩어리가 돼서 그냥 아수라장이 펼쳐졌대. 이런 그 결과는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책을 많이 봤지만 이 정도 급은 진짜 센 건데요. 이거는.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한국인들한테는 뭐 저 정도 출생의 비밀 뭐 나타나 뭐 몇 개 더 뜨고 막 해야 그 정도 해야 좀 약간 자극적이다 이러실지도 모르지만 진짜 센 거예요. 세계적으로 창피한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농락한 거예요. 국민이 뽑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면 다 뭐라고 했나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하는데 왜 안 밀어주고 그렇게 자꾸 발목만 잡느냐. 근데 알고 보니 뽑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었잖아요. 뽑은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멘토란 사람이 붙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거의 이렇게 세뇌해서 착취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발각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동안 뭐라고 하셨건 간에 지금 새로운 정보가 나왔죠.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양심에 충실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뽑았느니 나라도 그 사람을 지지해 줘야 된다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이게 좀 다른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리더가 이렇게 했고 국민들은 이런 피해를 봤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지 그 나라 국민들한테, 그 나라 정치인들한테 이런 식으로 양심 분석을 해서 판단하셔서 이 양심에 제일 덜 찔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언행도 하시고 또 판단도 해 가셔야 이 땅에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니까요. 이런 일을 안 당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도 또 덮고 가려고 하시면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다 끝인 줄 아세요?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했는데 더 한 거 왜 못해요? 앞으로 더 센 게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저는 항상 그래요. 학당에 오신 분들한테 그래요. 과거에 개인적으로 개인사에 있어서도 과거에 어떻게 사셨건 묻지 않습니다. 학당은. 지금부터 양심적으로만 판단하시면 카르마가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제가 드리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요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반목했고 어떻게 당파 싸움을 했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요 양심으로 하나로 합심해서 양심적으로 찜찜하지 않은 결정해가면 우리 역사는 바뀐단 말이에요. 국민들 살만한 세상에서 살다 갈 수 있게 변할 거란 말이죠. 이걸 안 하고 있는 게 문제. 그래서 제가 열받는 거는 지금 이렇게 모든 게 드러났는데도 또 비양심적인 판단을 또 선동하고 있는 분들 보면 야건 여건 이제 짜증이 나고 답답한 거죠. 지금 그렇게 자기가 모시는 어떤 한 교주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합심하자고 해서 합심하는 게 아닙니다. 합심은요 양심 안에서만 합심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뭐 저한테도 가끔씩 그렇게 와요. 우리 뭐 제야 이렇게 수많은 영성 단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비양심하고 하나가 될 생각은 없어요. 즉 그분들이 양심을 택하면 자동으로 합일이 될 거고 비양심적인 자꾸 그런 언행을 행보를 보이시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아니 시사 매거진 이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뜨실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우리한테 해오면 제가 어떻게 같이 거기 나올 일이 있습니까? 그런 합심은 그래도 저도 정당한테도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정당들도 무리하게 합칠 필요가 없어요. 욕심으로 합치는 거죠. 그럴 게 아니라 양심에서 합심하자는 거죠. 양심 지키자는 그거는 합의를 좀 보자는 거죠. 거기에서 합일되는 거죠. 조직이 많아도요. 양심을 다 받들게 되면요. 많아도 한 덩어리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누군가 자명한 얘기하면 다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당이 여러 개 있어도요. 진짜 다 국익을 위한 정당들이라면요. 아주 그냥 그 몇 명 안 되는 정당이 주장하더라도요. 그게 국익에 맞으면 따를 겁니다. 그렇게 안 따지니까 지금. 즉 욕심을 따르니까 문제지 서로 다 욕심 따르면서 거중만 합치자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말이 안 되는 논리고 지금 다 각자 이런 위기 상황이 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최악이라고 다들 막 절망하시는데 저는 제가 봐서는 그냥 골문 게 터진 거지 최악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상황은요. 여기서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택에 따라. 어떻게 보면 그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합심됐어요. 여야가 합심되고 이게요. 진보지와 보수지가요. 신문 언론 매체들이 다 합심이 돼. 하나가 됐어요. 여야가 하나가 되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지? 누가 인터넷 썼더니 의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합심이라고 서로 다 하나가 되는데 여기서 또 자기 욕심 부리면 다 찢어지겠죠. 그러지 마시고 제발 양심에 제일 걸리는 것부터 하나씩 제거해 가면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번역한 대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훌륭한 인재를 못 데려다 쓰는 것은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나쁜 인재를 품고 있는 것은 그건 죄다. 즉 여러분 유능한 양심 리더를 기대하시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나와야 뽑는 거죠. 없으면 없는 거죠. 그 시대. 그 시대에 세종대왕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소시오패스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비양심적인 사람들부터 걸러내는 게 먼저입니다. 양심적인 리더 갑자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배양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만나요? 그러니까 더 비양심적인 사람부터 제거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걸 선거를 통해서 자꾸 제거해 나가야 돼요. 지금 여야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고 무슨 보수지, 진보지가 한 목소리 내고 있을 때 저는 이왕 한 목소리 된 김에 제일 양심에 걸리는 문제부터 하나씩 좀 그것부터 공격해서 바로잡아 갔으면 해요. 그런데 제가 전망하기에는 어차피 지금 통치행위는 끝났어요. 앞으로 1년 더 남았는데 대통령의 발언권이 없다고요. 말에 힘이 없다고요. 벌써 이번 사과문부터 힘이 없으시던데요. 다들 최순실이 이번엔 안 봐줬나 뭐 이런 얘기 할 좀. 그러니까 이미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객관적 상황을 보세요. 이미 지금 이분의 권력의 정통성이 없어졌어요. 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줬는데 그분이 그것을 다른 식으로 행사하는 바람에 지금 권위가 박탈당했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남은 1년간 우리는 사실은 어떤 무정부 상태에서 살 수도 있어요. 권위가 없는. 그것도 준비하셔야 된다. 그런데 되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런 상태에 더 편합니다. 국민이. 이상하죠. 보통 리더가 사장님이 해외에 나갔을 때 되게 화목해지고 서로 돈독해지고 우애도 깊어지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겁낼 상황은 아니고요. 저는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이 양심을 자각하고 여야가 합심이 돼서 국민들한테 제일 해로운 거, 민주주의에서 이건 하면 안 되지 하는 그것부터 바로잡아가는 그런 사회로 갔으면 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희망을 품으시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미 골맞던 게 터지는 거지 지금 갑자기 새로 생긴 절망이 아니에요. 그렇죠? 고름이 터지면 아프죠. 하지만 이미 그게 고름이 뭐 없던 게 갑자기 생겨서 터진 게 아니라 4년간 골마온 게 지금 터진 거기 때문에 후련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역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걸 통렬히 반성하시고 우리가 그 고름을 방치했던 걸 반성하시고 저부터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이제 건강해질 거 이것만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건강해질까. 지금 또 싸우고 계시면 안 되고 이 와중에 또 우리 선생님, 우리 대표, 우리 교주께서 한 자리 못 살까 봐 거기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 괜히 욕하고 분열시키지 마시고요. 저는 그 진보도 그런 거 정말 싫습니다. 그 진보 쪽에서 저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체를 밝혀라. 친문이냐 아니냐. 양심주의다. 그런 애매한 소리 하지 말고 정확히 밝혀라. 야당을 따를 거면 확실하게 정치색을 밝혀라. 이런 주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뭔 지랄인지. 양심이면 됐지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해요. 뭘 생각하는 분들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저는요. 제 꿈은 진짜 양심 세상 한번 보는 게 제 소원이라 절대 제가 만들어가는 이 제품에 그런 담배째 같은 게 들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못 먹어요. 여러분 아무리 청정수를요. 막 그래서 병에 이쁘게 담아놔도 담배째 하나만 떨어져도 끝납니다. 못 먹는 물이 돼. 똥 한 덩어리만 들어가도 끝나요. 못 먹는 물이에요. 똥물이 돼요. 즉 저는 늘 이걸 명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못 쓰게 돼요. 우리가 고생해온 모든 게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양심이 구현되기 힘든 세상이었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는, 여기 모이신 분들이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학당에서 정체기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하세요. 상대방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그 여지를 두고 하세요. 그럼 전 찬성입니다. 근데 정치나 종교 얘기 왜 안 할까요? 사람들끼리. 확고하기 때문에. 안 바꾸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보살은요, 바꿀 여지도 있어야 돼요. 앞으로 제가 양심 51% 주장할 때 그 49%에 들어가는 분들은 누굴까요? 절대 자기 편견, 자기 욕심 안 바꾸겠다는 분들이에요. 51%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요, 내 편견, 내 욕심 바꿀 용이 있다는 분들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정치나 종교나 어느 당을 나는 믿는다, 어느 교회를 다닌다. 그분들 중에 양심편이 될 수 있는 분은요, 하지만 나는 진리가 더 우선이다. 더 나은 진리 있다면 바꿀 용이 있다. 종교 바꿀 용이 있다. 그리고 나 더 나은 정치인, 양심적 리더 있다면 나 정당 바꿀 용이 있다. 이분들이 양심 세력이 될 겁니다. 바꿀 용이 없다는 분들이 있죠. 죽을 때까지 나는 그냥 이 길을 가련다. 이분들은 어차피 양심 세력에 못 끼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이걸로 선명히 구분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바꿀 용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죠. 어차피 그분한테 공을 더 들여서 답이 안 나옵니다. 바꿀 용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양심 얘기를 해야 그분이 받아들이죠.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던지지 말아라고 예수님이 경고했죠. 왜냐? 예수님도 얘기해봤더니 씨알도 안 먹혔어요. 예수님이 얘기해도 씨알이 안 먹힙니다. 여러분이 얘기해서 먹힐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여유 있는 사람이 50% 넘게 만들자는 거지, 모든 분들을 싹 이걸 받아들이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역대 성인들이 다 잡혀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정말 학습 효과가 없는 사람이죠. 역사에서 배운 게 없는 사람이죠. 배운 게 있어야죠.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 주도권만 잡으면 되니까 양심적인 사람, 열려있는 사람, 마음이 얼어붙지 않은 부드러운 사람들이 50%만 넘기면 된다. 자명하면 따를 용이 있는 사람 50%만 됩니다. 미국에서요, 어디 땅에 길 날 때 여기 토지 그러면 수용해야 되는데 보상 문제로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분쟁 해결하는 담당자를 파견합니다. 있어요. 자격증 가진 사람. 딱 가면 첫째 하는 작업, 서로 의견이 갈린 두 집단, 하자, 말자 있다면 그 동네에 모아서 회의를 열 때요. 절대 내 생각 바꿀 이유가 없다 하는 분들은 회의에서 배제됩니다. 일단. 상대방 얘기 들어보고 맞으면 할 수도 있다는 분들만 모아서 회의를 계속시키면 반드시 창조적 결과가 나와요. 훨씬 뛰어난 결과가 나옵니다.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나와요. 왜냐? 주민들이 현장에서 자기들이 체험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까지 제시해 주니까요. 이때 철제, 극단 있죠? 아주 극단들은 뺍니다. 절대 말 안 들을 사람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똑같아요. 앞으로 보살들이 보살운동 할 때, 양심운동 할 때 극단이 있죠.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절대 바꿀 생각 없어. 그분들하고 더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꿀 여지 있는 분한테. 왜냐? 여러분의 시간과 정력은요, 항정이 있습니다. 거기다 써서는 다 그냥 그 사막에다가 그냥 물 한 잔 뿌리는 격밖에 안 돼요. 금방 사라지고. 그 한 잔의 물이 절실한 분한테 가서 뿌려주셔야 돼요. 이게 보살도의 기본입니다. 매정한 것 같아도 이렇게 해서 양심 세력을 많이 키워놓으면 저 양반들도 언젠가 뉘우칠 때가 와요. 저게 맞나 보다 할 때가 오는데, 지금 지금 한 잔 물만 주면 살 분한테 물을 안 주고 사막에 가서 물을 계속 뿌리고 있으면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보살도 허무한 작업이 되고, 이분들은 안 바뀌고, 정작 바뀔 수 있는 분들은 도움 하나도 못 받고. 이해되시죠? 다 좋은 방책은요, 그 한 잔의 물로 절실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면 이 양반들이 힘을 얻어서 점점 힘이 커지면 저쪽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압박이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사회를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양심의 시각을 갖고 어디에 빠가 되지 마시고, 종교건 정당이건 어느 이념이건 빠가 되지 마시고, 항상 모두에게 이로운 게 선이고 진리고 이 양심의 명령이다라는 것만 보시고 매 순간 모두에게 이로운 결정만 하신다면 그게 홍익인간의 삶이죠. 이러면 이 땅이 분명히 바뀝니다.
그 운동을 해보자는 거니까 저한테 또 정치색 들이대겠다는 분들도 계실까 봐 미리 제 강의 좀 보고 얘기하시길 바래요. 저한테 정치색을 들이대시려면 제 강의를 최소 한 100강 이상은 시청하시고 얘기를 해주시길. 제가 뭔 생각하는지라도 좀 들어보시고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